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도봉구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1년 전 저는 믿었던 남편에게 크나큰 배신을 당하며 결혼한 지 1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놈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며 시어머니와 짜고 저와 이혼을 하려고 했거든요. 저에게 위자료를 주기 싫어 제가 먼저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도록 시어머니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꾸민 채요. 저와 이혼하고 돈 많은 상간녀와 재혼해서 살기 위해서 말이죠. 돈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당한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도 진저리가 처집니다.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상간녀를 제대로 골탕 먹이며 복수를 해주었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자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결국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겪은 그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사내 연애를 해 결혼에 꼴이 난 케이스였습니다. 대학생이었던 남편이 방학을 맞아 저희 회사에 잠시 알바로 취직을 했었거든요. 회사에 들어와 초반에 이것저것 실수를 한 남편을 보며 제가 도와주게 되었는데 남편은 자기를 챙겨주는 저한테 마음이 생겼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명문대를 다니던 학생이었고 저는 2년제 대학을 나와 회사를 다니고 있던 거라 차이가 나 처음에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직 자리도 잡지 않은 대학생인 남편을 만난다는 게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저에게는 쉬운 선택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정성에 저는 마음을 열리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남편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희는 자연스레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전 중간에 남편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문제가 있어 아이가 생기기 어려운 몸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며 아이는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 결혼을 해도 가질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시어머니도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큰 반대 없이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께서 저희가 결혼하고 손주 소식을 기다리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요. 결혼하고 은근히 저에게 매번 좋은 소식은 없는지 떠보셨거든요. 그 사실을 남편에게 들킬 때마다 남편이 노발대발하긴 했지만 말이에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정말 나무랄 것 없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가정에 충실한 편에 남자치고는 섬세한 데다 애교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람도 변하는 것인지 세월이 흐르자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아주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살갑게 굴던 다정했던 남편이 말이에요.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남편과 족발을 시켜 먹게 되었는데 제가 족발을 먹고 있는 모습에 남편이 시비를 거는 것이었어요. 어우, 당신 정말 잔인하다. 돼지가 같은 동족을 먹고 있네. 그렇게 먹으니 살이 찌지. 집에서 내가 벌어다 준 돈 펑펑 쓰면서 놀고 먹으니까 기분 좋지?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같은 동족? 내가 지금 처녀 때랑 몸무게가 똑같거든? 전혀 살 안 쪘다고. 아니면 혹시 지금 당신 보고 하는 소리인가? 지금 얼굴에 쌈장 묻히면서 족발 뜯고 있는 인간에게 들은 말을 아닐 것 같은데? 나보다 몇 배로 처먹는 인간이 어디서 헛소리야. 그리고 내가 언제 당신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놀고 먹었어. 네가 한번 살림해볼래? 나라도 되니까 당신 벌어다 주는 월급으로 집도 사고 한 거야. 알겠다, 알겠어. 그놈의 잔소리는
내가 한마디 하면 당신은 10마디 하지? 어떻게 사람이 한 번을 안 줘줘? 당신 요즘 정말 이상해? 안 하던 잔소리까지 하고. 혹시 나 몰래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바람은 무슨 바람? 이 아줌마가 큰일 날 소리를 하네. 나를 뭐로 보고. 내가 당신 두고 바람 피우면 당신 자식이다. 남편은 아니라고 했지만 정말로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증거도 없어 뭐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일단은 제 심증일 뿐이라 남편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괜히 오해했다가 생사람 잡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을 향한 제 의심이 아니란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됩니다. 제 두 눈으로 엄청난 걸 목격하고 말았으니까요. 동네 근처 남편이 1년 넘게 다니던 헬스장이 있었는데 저도 나이도 들고 건강관리도 할 겸 남편이 다니던 헬스장을 한 달 정도 끊게 되었습니다. 일단 다녀보고 저한테 맞으면 1년치를 끊을 생각으로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헬스장에 들렸다가 집에 온다는 말에 남편도 놀라게 해줄 겸 저도 남편이 헬스장에 가는 시간에 맞춰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보지 말아야 할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글쎄 남편 놈의 헬스장 사장이랑 바람이 난 것입니다. 윤정아, 오빠 상체 어때? 이만하면 봐줄만 하지 않아? 나 영화배우 같지 않느냐고. 와, 우리 오빠 상체 탄탄한 것 좀 봐. 무슨 헤라클레스가 따로 없네? 너무너무 멋있다. 내가 그 정도인가? 오빠가 운동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윤정이 더 깜짝 놀라게 해줘야겠다. 그러면 뭐해? 오빠 아직 진짜 내 거도 아닌데. 오빠 이렇게 멋진 모습 오빠 집사람한테도 보여줄 거지?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얼마나 질투가 나는지 알아? 질투는 무슨 질투. 그 40살 먹은 아줌마는 지 서방 소중한 것도 모르고 얼마나 함부로 하는데. 지금 우리끼리 있는 데서 기분 잡치게 그 아줌마 얘기는 하지 말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중충해진다. 그리고 이 오빠한테는 우리 윤정이밖에 없다고. 내가 사랑하는 건 세상에 오직 윤정이 너 하나뿐이야. 내가 이래봬도 순정남이랑 일편단심이라고. 오빠, 그 말 진짜지? 나중에 마음 변하면 안 돼. 그랬다가는 내가 이 헬스장도 문 닫고 오빠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떠나버릴 테니까. 문을 닫다니? 절대 그러면 안 되지. 헬스장 사장님이 문 닫고 가긴 어딜 가. 그랬다가는 내가 지구 끝까지라도 우리 윤정이 따라갈 거라고. 그리고 나 절대 안 변해. 오빠는 평생 우리 윤정이만 사랑할 거라니까? 저는 그 길로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면서 남편을 향한 배신감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결혼에 고생하며 뒷바라지해서 이젠 좀 여유도 생기고 먹고 살만해지니 결국 돌아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죠.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남편과 상간녀에게 달려가 혼쭐 내주고 싶었지만 우선은 참기로 했습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요즘은 간통죄도 없어지고 바람난 남편놈이랑 상간녀를 보고 화가 나 때렸다가는 도리어 폭행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일단 남편놈과 상간녀가 바람 피운다는 증거를 잡지 못했으니 증거를 잡을 때까지는 참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남편놈이 상간녀와 바람 피운 걸 보자마자 바로 이혼할 결심을 했으니까요. 저런 더러운 인간이랑 한시도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딱 봐도 상간녀도 남편놈보다 한두 살밖에 어려 보이지 않는데 그런 모습으로 어리광 피우는 모습은 정말 역겹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전 그날부터 몰래 남편놈과 상간녀의 뒤를 캐며 두 사람이 바람 피운다는 증거를 하나씩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던 중 저에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큰 짐가방까지 싸서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온 것입니다. 그리곤 저에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꺼내놨죠. 여보, 미안한데 아무래도 엄마 앞으로는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아.
그동안은 당신이 걱정할까봐 엄마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 엄마 치매야. 요즘 상태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더 이상 혼자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당신 당연히 그렇게 해줄 거지? 엄마 못 모시겠다고 하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그래, 알겠어. 어머니 아프시다는데 어쩌겠어. 우리가 잘 모셔야지. 진짜야? 정말 당신 우리 엄마 잘 돌봐줄 거야?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는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시어머니가 치매라니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시어머니께서 워낙 건강 체질인데다 얼마 전까지 뵀을 때만 해도 멀쩡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심각한 얼굴로 시어머니 병원 약까지 챙겨온 남편을 보고 전 전혀 의심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에 와서는 혹시 저한테 쫓겨날까봐 제 눈치를 보는 시어머니가 모습이 안 돼 보였거든요. 바람까지 피운 주제,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저에게 간병을 해달라며 맡기려고 데리고 온 남편 놈이 양심도 없다는 생각이었지만 어차피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었기에 그때까지만 잘 돌봐주자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과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이 모르게 하는데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힘들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으니 참고 돌보는 것이지 젊은 친구들이라면 벌써 도망가고 남을 일이었죠. 처음엔 그래도 견딜만 했던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던 겁니다. 사람 얼굴도 이제는 알아보기 힘들어 하셨고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께서 자꾸 이불에 지도를 그리시는 것도 모자라 바지에 똥까지 지렸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기저귀를 채우려고 하니 반항을 하시더라고요. 쉬져. 지숙이는 기저귀 안 찰래. 지숙이는 어른이란 말이야. 어머니, 기저귀 안 차면 뭘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자꾸 똥까지 이렇게 지리시면서 옷이랑 여기저기 다 묻히고 계시잖아요. 이러다간 침대랑 방에 똥냄새 배겠어요. 어머니, 저 속상하게 하지 말고 기저귀 차요. 아이, 우리 어머니 착하다. 제가 아무리 달래어 기저귀를 채워도 나중에 저 몰래 기저귀를 빼놓고는 시어머니 때문에 매일 똥빨래를 해야 하는 건 기본이었고 또 어느 날은 제가 받아주기 힘든 행동까지 하셨죠. 아영아, 내가 너한테 선물 줄 게 있어. 이리 가까이 와봐. 어머니, 무슨 선물이요? 에이, 내 방귀나 먹어라. 그러면서 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서서 정말 엉덩이를 제 얼굴에 대고 방구를 뀌셨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독하던지 토가 날 뻔했어요.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런 장난은 애들도 안 친다고요. 네가 매일 나 바꾼게니까 내가 너 혼내주려고 그런 거잖아. 그렇게 밥을 제때제때 줬어 봐. 내가 일어나. 어머니, 제가 언제 밥을 안 드렸다고 그래요. 매번 잘 챙겨드렸는데 어머니 아프다고 하셔도 그렇지 정말 저한테 너무하세요. 하지만 그동안의 일은 약과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은 당신 방 안으로 들어오는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은 것은 물론이고 저에게 욕까지 했던 겁니다. 이년아! 네가 내 사탕 가져갔지? 내가 먹으려고 숨겨뒀던 사탕 네가 가지고 간 거지? 어머니! 사탕을 제가 언제 가지고 갔다 그래요? 그리고 저 사탕 싫어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 너 당장 내 사탕 내놔. 이 도둑년, 내 사탕 내놓으라고. 그날 어머니와의 한참의 실랑이 끝에 어머니를 진정시키며 소동은 일단 일단락될 수 있었습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너무 힘들어 정말 딱 울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도 전 짠한 마음에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뎠습니다. 지금이야 저라도 있으니 시어머니를 옆에서 생각하며 돌봐줄 사람이라도 있지. 제가 남편과 이혼하고 나면 어머니께서 보나마나
갈 곳은 요양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자에게 눈 돌아간 남편 놈이 상간녀를 만나면서 시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리는 없으니까요. 한마디로 제가 남편 놈과 이혼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찬밥 신세가 되는 거였죠. 하지만 그때까지 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남편과 시어머니가 꾸민 끔찍한 계략이었던 사실을요. 시어머니께서 점심을 거하게 드시곤 약을 드시더니 졸리셨는지 바로 잠이 드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 어머니가 주무시는 틈을 타 어머니 방안을 정리하며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가끔 제가 있을 때도 시어머니께서 남편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봐왔기에 정신도 없으신 분이 남편이랑 도대체 무슨 문자를 주고받나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 핸드폰에는 잠금 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고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집사람 앞에서 치매 연기 잘하고 있는 거지? 힘들어도 엄마가 치매 연기를 실감나게 잘해줘야 빨리 집사람이랑 이혼할 수 있다고. 집사람이 엄마한테 질려서 못 모시겠다고 나한테 이혼하자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게 해야 한다고. 그래야 내가 위자료 안 물고 이혼해서 빨리 우리 윤정이랑 결혼해서 같이 살지. 엄마도 윤정이 보고 돈 잘 버는 헬스장 사장이라면 마음에 든다며. 엄마, 그런데 집사람 멍청해도 진짜 멍청하지 않아? 엄마가 먹는 관절염약 치매약이라고 하니까 고지고대로 믿더라. 그러면 엄마, 오늘도 파이팅하고 바지에 똥칠도 열심히 해줘. 이따 저녁 때 봐. 시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남편 놈이 바람 피운 걸 알았으면서도 위자료를 안 물고 이혼시키기 위해 남편 놈과 짜고 같이 치매인 척 연기를 했던 거죠. 시어머니를 간병하다가 질려서 제가 먼저 지쳐 나가떨어져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소리가 먼저 나오게 하려고요. 그것도 모르고 전 시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간병했던 겁니다. 남편 놈과 이혼할 증거를 찾고 시어머니를 간병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동안은 눈치채지 못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시어머니 병원까지 데리고 가는 걸 맡기면 미안하다며 시어머니는 병원은 매번 남편이 시간을 내어 모시고 다녔었거든요. 저에게는 시어머니 간병만 신경 써달라면서요? 사실은 시어머니가 치매가 아니니 제가 모시고 병원에 가면 치매가 아닌 게 들킬까봐 그랬던 겁니다. 모든 사실을 안 이상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해준 것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때마침 시어머니와 남편을 혼내줄 일이 벌어집니다. 시어머니께서 또다시 저를 사탕 도둑으로 몰며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년아, 네가 내 사탕 가지고 갔지? 당장 내 사탕 내놔!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안 되겠네요. 아무리 약을 드셔도 치매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의사 선생님이 약 제대로 처방해주고 계신 것인지 병원 가서 확인을 좀 해봐야겠어요. 원래 약 없으면 증상도 좀 나아지고 늦출 수 있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 당장 저랑 병원에 좀 가봐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에게 옷을 입혀 외출 준비를 시작했죠. 시어머니께서 싫다고 반항하셨지만 소용없었어요. 제가 보통 여성들보다 힘이 좀 센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전 바로 남편 놈에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던 병원에 가보겠다고 문자를 보냈죠. 그러자 남편 놈이 다급하게 저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모시고 병원에 가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어머니 약도 복용하고 계시는데 치매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니 의사 선생님이 약을 제대로 처방해 주시는 게 맞는지 내가 확인 좀 해봐야겠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 일인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겠어. 당신 일하느라고 바쁠 텐데 걱정하지 말고 일 잘하고 있어. 내가 어머니랑 병원 잘 다녀올 테니까 나만 믿으라고.
여보,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집으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전 남편과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겠다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고 바로 병원으로 출발해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 신세로 저에게 끌려가게 되었는데 들키게 될까봐 똥줄이 탔는지 식은땀까지 흘리며 얼굴이 새까매져서는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입까지 꾹 다문 채 순한 양처럼 얌전히 있으셨죠. 그렇게 전 병원에 도착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휠체어를 끌고 병원 접수처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급하게 왔는지 숨까지 헐떡거리며 달려오는 남편놈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제 말에 본인이 시어머니랑 짜고 거짓말 친 걸 들킬까봐 회사에서 중간에 무작정 달려온 것 같았어요. 여보, 잠깐만 기다려줘. 여보. 당신 회사는 어떻게 하고 병원에 온 거야? 어머니 일은 내가 알아서 한대도. 그게 아니고, 잠깐만. 나 숨 좀 돌리고. 그래도 엄마 일인데 자식이 어떻게 모른 척해? 엄마 진료는 내가 볼 테니까 당신은 그만 돌아가. 치매 걸린 우리 엄마 모시느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까지 내가 맡겨? 그러니까 내가 엄마 진료 보는 동안 얼른 당신은 집에 가서 좀 쉬고 있어. 아니야. 이번에는 나도 어머니 진료 보는 의사 선생님도 좀 만나보고 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들어야겠어. 물론 어머니가 아파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증상도 너무 심하고 힘들어서 약이라도 제대로 듣는 거로 지어달라고 하고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물어보려고. 여보 제발 부탁이야. 내가 이번에는 의사 선생님께 엄마 증상이 너무 심하니까 확실하게 약 지어달라고 말할게. 당신한테 약속할게. 오늘부로 엄마 치매 때문에 당신 힘들게 하는 일 절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 믿고 제발 집에 좀 가라고. 진짜지? 진짜 어머니 오늘 병원 다녀오시면 치매 증상 괜찮아지는 거지?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도 나 힘들게 하면 이번에는 당신이 아무리 말려도 내가 의사 선생님 직접 만나뵐 거야? 진짜야. 진짜로 이번에는 약 제대로 지어서 어머니 치매로 당신 못 괴롭히게 할게.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번만큼은 당신 믿어볼게. 하지만 당신 말 믿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날 남편과 시모의 똥줄 타는 모습에 아주 속이 다 시원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 정말로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남편놈과 이혼시키고 쫓아나기 위해 벌인 일이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떻게든 저를 다시 괴롭힐 궁리를 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사실 하나를 알아내고 맙니다. 시어머니 동네에 제가 알던 부동산 사장님이 있으셨는데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했던 겁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나야 뭐 늘 잘 지내고 있었지. 그런데 아영씨, 내가 이렇게 전화한 건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좀 이상해서 말이야. 네? 뭐가요? 얼마 전에 아영씨 신랑이 우리 부동산으로 아영씨 시어머니 집 내놓겠다고 찾아왔는데 친구라면 옆에 웬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더라고. 그런데 내가 괜히 잘 사는 가정 분란 일으키는 걸 수도 있는데 그 분위기가 아무리 봐도 심상치가 않아서 말이야. 게다가 둘이 하는 이야기를 몰래 엿들으니 집 내놓는 것도 아영씨 시어머니랑 의논도 안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대로 두면 혹시 큰일 생길까봐 내가 연락해 준 거야. 사장님, 정말이에요? 남편이 어머님 집을 내놨다고요? 그렇다니까. 사겠다는 사람 나타나면 언제든지 팔 생각 같아. 사장님,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소식이라 남편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볼게요. 남편 놈은 정말 인간 말정이 따로 없었죠. 저와 이혼하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치매 연기를 시킨 것도 모자라 그런 시어머니의 뒤통수를 치며 시어머니가 살던 집까지 몰래 팔려고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저와 이혼하고 나면 시어머니를 버릴 생각으로요. 게다가 남편놈이 꾸미고 있던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남편놈의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이 자고 있는 새벽 몰래 주차장으로 나가 남편놈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제대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오빠, 빨리 어머니 집 정리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그래, 그러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몰래 만나는 것도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오빠 엄마 아파트 팔면 어머니는 어디서 지내는 거야? 그거야 뭐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아직 엄마 정정하고 건강하니까 알아서 뭘 하든 먹고 살지 않겠어?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행복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리고 일주일 후부터 다시 엄마 보고 집사람 좀 괴롭히라고 해야겠어. 그때는 아예 끝장을 내보려고. 내 퇴근 시간에 맞춰 엄마 보고 집사람한테 난동 부리면서 어느 정도 폭력 좀 써주라고 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경찰에 바로 신고하려고. 집사람이 치매 걸린 우리 엄마 때리고 학대했다고.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 엄마랑 나랑 집사람한테 위자료까지 받아내야지. 어때? 네 오빠 천재지? 우와, 우리 오빠 머리 진짜 똑똑하다. 정말로 천재인가 봐. 오빠 너무 멋지다. 시어머니의 치매 연기도 소용없어지자 남편놈이 저에게 누명을 씌워 이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폭력을 쓰며 괴롭힌 걸 도리어 제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괴롭힌 것처럼 경찰에 신고해 저와 이혼을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 죄 없는 저에게 소송까지 해 위자료까지 받아내면서요. 역시 제 예상대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다시 괴롭힐 계획을 세운 것도 모자라 저에게 억울한 누명까지 씌울 작정이었던 거죠. 그게 가장 빨리 저와 이혼할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았으니 저도 대응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남편이 말한 일주일이 지나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남편의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지시를 받은 대로 갑자기 난동을 부리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독하게 본인 몸에 자해까지 하면서요. 하지만 저도 준비한 게 있었죠. 어머니,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만하시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한 것인지 계속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어머니, 저랑 남편이랑 이혼시키려고 치매인 척 연기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만하시라고요. 어머니가 잘 모르시나 본데 어머니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멈칫하는가 싶더니 다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의 머리채를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어머니, 제가 어머니 아프자는 거 알고 있다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러시겠다 이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그래서 저도 같이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당한 만큼 제대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힘에 붙여 안 되겠는지 아프다고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도 그동안 당한 만큼의 복수는 해야 했으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넘어지셨고 그런데도 일어나 다시 달려들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틈을 이용해 제가 준비한 걸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남편이 부동산에서 어머니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나오며 인사하는 사진과 집주인의 이름이 바뀐 어머니 집의 새로운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께서 치매인 척 연기하면서 저 괴롭힐 때 남편 놈이 어머니 몰래 어머니 집을 팔아버렸대요. 그제야 제 말에 놀라 시어머니는 제가 보여준 사진이랑 어머니 집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곤 치매에 걸렸다는 시어머니는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것인지 사진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후 놀라 개거품을 물려 하셨죠. 이게 뭐야? 왜 내 집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 그동안 저랑 남편이랑 이혼시키려고 저 속이면서 치매 연기했던 거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남편이 먼저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면 저한테 위자료 줘야 하니까 그 돈 아까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때였어요.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온 것은요. 그리곤 눈치도 없이 본인 계획대로 저에게 시어머니를 때렸다는 누명을 씌우려 다짜고짜 놀란 슈늉부터 하더라고요. 세상에, 당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설마 우리 엄마 때린 거야? 당신만 믿고 우리 엄마 맡긴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안 되겠어. 내가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하지만 남편이 핸드폰을 들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달려들어 남편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불의 자식!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뭔데 마음대로 내 집을 팔아? 너 내 집 판 돈 어떻게 했어? 내 돈 어떻게 했냐고? 엄마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아영이가 알아보고 나한테 알려줬다. 네놈이 내 집을 나랑 상의도 없이 팔아버렸다고. 아, 이런... 끝까지 숨기려고 했는데 그만 들키고 말았네. 아무리 엄마가 살던 집이라고 해도 그 집 진작 내 명의로 된 내 집 아니야? 그래서 집주인인 내가 내 집 팔겠다는데 엄마가 무슨 상관이냐고. 이 나쁜 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네놈이 나한테 이래. 그러게, 누가 엄마 재산 함부로 나한테 주라고 했어? 원래 돈 문제에선 자식도 믿으면 안 되는 거라고. 야, 이 개만도 못한 자식아. 엄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장 내 머리 잡은 거 놓지 못하겠어? 미쳤냐? 내가 이걸 놓게? 그러는 너야말로 내 집 돌려내. 머리 뜯어서 확 대머리로 만들어버리기 전에. 머리채 엄마만 잡을 줄 아는 줄 알아? 나도 엄마 머리채 잡을 수 있다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서로 머리채를 잡더니 때리고 깨물며 육탄전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둘이 싸워봤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집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살던 집을 오래전 남편 명의로 돌려놨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남편 놈과 싸우다 안 되겠는지 제 옆에서 폭탄 발언을 해버렸죠. 네놈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 아영아, 이놈이 사실 너 몰래 다른 년 만나서 바람 피우고 있었다. 그래서 너한테 들키면 위자료 많이 줘야 할 것 같으니까 그거 싫어서 나한테 치매 연기시켜서 너 먼저 이혼하자는 말 나오게 하려고 그동안 너 속인 거였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걸 집사람한테 말하면 어떡해? 여보, 아니야. 나 당신 두고 절대 바람 피우지 않았다고. 지금 엄마가 괜히 화나니까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 무슨 거짓말? 내가 너 같은 놈 말을 믿을 것 같아? 너 나 몰래 바람 피우는 거 진작 알고 있었어. 에라이 나쁜 놈. 오늘 너 나한테 혼 좀 나봐라. 저는 남편 놈을 먼지나도록 패주었습니다. 물론 남편 놈이 저에게 반항을 안 한 게 아니었지만 저를 이겨낼 재간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나이도 들고 하니 제가 봐주면서 상대했던 거지.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구를 했거든요. 결국 173에서 키가 안 커서 관두긴 했지만 말이에요. 물론 남편놈이 저에게 맞지 않으려고 대응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저한테 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편놈 얼굴에서 쌍코피가 터지고 말았죠. 피! 당신 어떻게 사람을 코피가 날 정도로 때릴 수 있어? 내가 당신 폭행죄로 확 고소해버릴 거야.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너는 나 안 때렸냐? 나도 너 폭행죄로 고소할 거다. 내가 더는 잃은 것도 없어서 감방 갔다 와도 겁날 게 없거든. 그리고 전 남편 놈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날려버렸죠. 너랑 이혼 소송해서 네 놈이랑 시어머니만 상간녀까지 전부 위자료 청구할 테니까 각오해두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내가 바람 피웠다는 증거 있어? 나야말로 당신한테 이혼 소송하면서 위자료 청구할 거야. 우리 엄마 모시고 살면서 때리고 괴롭혔다고. 쌍코피 터진 입으로 말은 잘하네. 네 놈이 나한테 맞아놓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과연 네 놈이 이걸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남편놈에게 제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남편놈이 바람 피운 증거를 보여주었죠.
남편놈이 상간녀랑 만나 떠들었던 블랙박스 내용이랑 남편이 저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내 시어머니가 치매라고 거짓말했던 내용과 시어머니가 그동안 치매인 척 저를 괴롭혔던 내용을 적은 제 일기장까지 증거는 아주 다양했어요. 자, 여기 증거가 이렇게 있네. 어디다 발뺌할 수 있으면 해보시든지. 남편놈은 제가 보인 증거에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가 싶더니 또다시 큰 소리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돈 잘 버는 상간녀가 있어 비빌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니 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 얼마든지 해봐라. 어차피 그래봤자 우리 윤정이가 돈 잘 벌어서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도 타격 없거든? 과연 정말 그럴까? 그런데 남편놈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었죠. 상간녀를 뒷조사하다 나온 건데 상간녀가 돈을 많이 버는 헬스장 사장님이 맞긴 한데 빚도 아주 많다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 전에도 헬스장 말고 다른 가게를 차렸다가 몇 번 말아먹은 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헬스장 아래 샐러드 파는 가게가 있었거든요. 그곳 샐러드가 맛있어서 저도 몇 번 간 적이 있던 단골 가게였는데 그 가게 사장님이 예전 다른 곳에서 장사할 때도 상간녀와 같은 건물에서 장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상간녀가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전 가게에서는 빚쟁이들이 상간녀를 찾아와 돈 내놓으라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그 사실을 아주 친절히 남편에게 알려주었죠. 네 놈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네 그 상간녀 돈을 잘 벌진 몰라도 빚이 아주 많거든? 아마 그 빚 갚으려면 너까지 피똥 싸도록 평생 일해야 할 거다. 웃기지 마. 너 지금 나한테 당한 거 억울해서 거짓말하는 거지? 내가 그 말 믿을 것 같아? 내가 너 같은 줄 알아? 쓸데없이 거짓말하게? 아니면 나랑 지금 네 상간녀 헬스장 가서 같이 확인해 보든지. 안 그래도 나만 당할 수 없어서 억울해서 상간녀 빚쟁이들한테 연락해서 네 상간녀 헬스장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남편놈은 저와 같이 상간녀가 운영하는 헬스장으로 갔고 헬스장 안은 난리도 아니었죠. 정말로 빚쟁이들이 상간녀를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샐러드 사장님이 예전 장사하던 곳에 상간녀한테 돈을 빌려준 빚쟁이들이 많이 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샐러드 사장님의 말을 토대로 수소문 끝에 빚쟁이들에게 연락이 닿았고 상간녀가 어디 있는지 빚쟁이들을 직접 만나 제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부탁을 하자 빚쟁이들이 상간녀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서 고맙다며 나중에 연락을 해주면 제가 말한 시간에 맞춰 헬스장으로 쳐들어가겠다고 해주었죠. 이 사기꾼년! 나한테 돈 없다고 해놓고서는 여기 헬스장 차려서 잘 먹고 살고 있었어? 나 만났을 때는 돈 없는 척하느라 오래된 낡은 옷만 입고 나오더니 이거 입은 옷 좀 보세요. 전부 명품이래. 명품 살 돈은 있었으면서 나한테 줄 돈은 없었냐? 이 못됐냐. 어서 내 돈 내놔. 당장 내놔. 너 나한테 빌려간 돈이 어떤 돈인 줄 알아? 우리 아이 대학 등록금이었어. 이 짐승보다 못한 것. 그 모습에 놀란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몸을 벌벌 떨기 시작했죠. 그리곤 이성을 잃은 듯 횡설수설하더라고요. 아니야, 믿을 수 없어. 우리 자기가 빚쟁이라니. 그것도 모르고 헬스장 같이 동업하자고 해서 벌써 우리 윤정이한테 엄마 집 판돈까지 보냈는데 이걸 어쩌면 좋아? 나 망한 건가? 나 망한 거야? 그리곤 남편이 빚쟁이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상간녀를 붙잡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윤정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돈 많은 거 아니었어? 내 돈 어떻게 했어? 나랑 같이 동업하자고 해서 내가 너한테 보낸 돈 어떻게 했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쥐꼬리만도 못한 그 돈 몇 푼이란다고? 아직 그 돈이 나한테 있을 것 같아? 벌써 쓰고 없어졌지. 돈 벌어서 갚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윤정이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의 순정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이런 식으로 배신할 수 있냐고! 이거 나! 누가 안 주겠대?
가뜩이나 빚쟁이들 때문에 머리 아픈데 오빠까지 나 자꾸 머리 아프게 하면 나 오빠 버리고 헤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버림받고 싶지 않으면 그 주둥이 닥치고 있어. 아유, 나는 망했네. 나는 망했어. 내 아까운 돈. 그러자 남편은 다시 저에게 다가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 용서하고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나한테는 당신만한 여자도 없는 것 같아. 우리 엄마 치매 걸렸다니까 그렇게 옆에서 살뜰히 보살펴주고 나한테 역시 당신이 최고. 그래서 전 남편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해주었죠. 아, 어디서 똥파리가 날아다니나. 시끄럽게 윙윙거리고 지랄이야. 그리고 남편 놈의 뺨을 온 힘을 다해 후려친 다음에 헬스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그동안 모은 자료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며 남편과 시어머니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하게 되었고 제대로 된 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남편을 아는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남편 놈은 상간녀와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런 남편을 상간녀가 본인 일꾼처럼 데리고 다니며 부려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상간녀에게 받아낼 돈이 있으니 싫어도 헤어지지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빚쟁이들도 많은 상태이니 본인 돈부터 받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상간녀의 비율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한심하게도 말이에요. 조강지쳐 버리고 제 멋대로 살려다가 자기 인생 자기가 꼬고 만 것이죠. 게다가 남편과 헤어지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통곡을 하며 하소연하더라고요. 아영아, 나 좀 살려다오. 아들놈이 윤정이 말만 듣고 나를 억지로 요양원에 보내버렸다. 내가 내 집 한 돈 내놓으라고 윤정이를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 그랬더니 아들놈이 바로 날 여기 요양원으로 보내버리더구나. 윤정이가 시켰다면서. 이래야 지놈이 윤정이한테 준 돈 받아낼 수 있다고 말이야. 시설 좋은 거 다 두고 내가 지 못 찾아가게 깡촌 시골에 시설도 엉망인 곳에 돈 한 푼 없이 집어넣었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영이 네가 나 좀 데리러 오면 안 될까? 나는 아영이 너랑 살련다. 어머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남편 바람 피웠을 때 어머니 상간녀 잘 사는 줄 알고 남편이랑 저랑 이혼시켜서 상간녀랑 결혼하게 하려고 저한테 무슨 짓까지 하셨는데요? 제 앞에서 치매 연기까지 하면서 괴롭힌 거 벌써 잊으셨어요? 그래놓고 어디서 뻔뻔하게 살려달라고 그래요? 전부 자업자득이니 어머니 일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벌써 잊으셨나 본데 저 남편이랑 이혼해서 우리 이제 남남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아줌마? 안 된다. 아영아, 나 좀 살려줘, 나 좀. 전 그대로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결국 인생을 제대로 쪽박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편과 이혼한 지 1년 정도 흘렀는데 저는 새로운 인생도 찾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며 받은 돈으로 무인 빨래방을 차렸는데 제법 쏠쏠하더라고요. 엄청 풍족하지는 않지만 혼자 먹고 살기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인 빨래방을 운영하며 현재는 제가 결혼 전부터 해보고 싶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어서 실용음악 학원에 다니며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 꿈을 이루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늦은 시작이긴 하지만 아직 꿈을 이루기엔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가족이든 다른 사람이든 상처 주는 일은 하지 말고 살도록 하자고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